여러분의 시간 올리 10분만 투자를 하세요. 10분 만에 익히는 커말 1급 필기 과정입니다. 저는 정은희 강사예요. 반갑습니다. 제3과목 데이터베이스 일반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그도 그럴 것이 엑셀이라든가 컴퓨터 일반은 좀 우리가 많이 듣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별 부담이 없어요. 그렇지만 3과목 데이터베이스 일반은 좀 필기도 그렇지만 실기도 이게 액세스 과목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런 탓에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번 시간의 내용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도 데이터베이스 일반 20문항에서 두세 문제는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은 DBMS가 뭔가, ER 다이어그램의 구조, 관계 DB 용어, 정규화의 뜻,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가장 핫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으로 구성했습니다. 함께 볼까요? 고! 자, 요런하죠? 네. 자, 보시면은 먼저 데이터베이스 특징이 나오는데 옛날엔 많이 나왔어요. 요새는 좀 약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중복의 최소화. 중복이 되는 거를 정말 마지못해 몇 개만 허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즉시 데이터의 어떤 질이, 즉 사용자의 요구가 들어오면 즉시 처리하는 실시간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정확성이죠. 일관성 및 무결성을 유지한다. 요거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조작을 통해 최신 데이터를 유지한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독립적인 아이입니다. 예,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독립의 반대는 종속성이에요. 그래서 종속이란 말이 나오면 데이터베이스 아니에요.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일단 한번 오류가 발생하면 이거 복구가 좀 어렵고 전사나 비용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슉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와 응용 프로그램 간의 인터페이스, 즉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DBMS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게 액세스도 DBMS 프로그램이고요. 오라클, SQL 서버 이런 애들이 모두 DBMS의 일종입니다. 얘는 기존의 파일 처리 시스템의 문제점인 자료의 종속성, 중복성 이런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 간의 뭐라고요? 인터페이스 역할. 그래서 얘는요, DBMS는 종속성, 중복성 갖고 있다 없다? 없다. 필수 기능 세 가지만 보세요.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이것이 뭐다? DBMS의 필수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언어가 존재하는데요. 언어는 세 가지. 우선 데이터 타입이라든가 항목 설정,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접근할까, 액세스 방법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 데이터 정의어, 영어로 데이터 디피니션 랭귀지 DDL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데이터를 결과를 얻고 싶어요. 검색을 한다든가 또 이런 코드를 추가하세요. 삽입. 이 데이터 지워줘요. 삭제. 이 내용을 고쳐줘요. 변경. 이런 작업을 행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언어. 이것이 데이터 조작어 DML. 그 다음에 데이터의 보안이라든가 무결성. 그 사용자에게 데이터 접근을 허용해 말아야 돼.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다 보안을 위해서죠. 데이터 보안, 무결성, 데이터 회복, 병행 수행 제어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그러니까 시스템과 아주 밀접한 보안과 밀접한 그러한 언어. 이것은 데이터 제어어 DCL이라고 불러요. 무조건 보안, 무결성 나오면 데이터 제어어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스키마 정의가 나오는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전반적인 구조라든가 제약 조건을 설명한 그런 것을 우리가 스키마 이렇게 불러요. 스키마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개념, 내부. 왜, 개, 내 기억하면 돼요.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가 자기가 필요한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외부 스키마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개념 스키마는 전체 논리적인 시스템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only one 하나씩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어떠한 저장 장치에 어떠한 용량으로 기록된다. 이 물리적인 관점은 내부 스키마라고 불러요. 됐죠? 그래서 세 가지 눈여겨보시면 되겠고 최근에도 문제 나온 적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R 다이어그램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ER 다이어그램 개체관계는요. 현실적인 모든 상황을 컴퓨터 시스템에서 처리하려면 이걸 추상화시켜야 됩니다. 개념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이 개념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ER 다이어그램이에요. 개체관계 도라고 불러요. 자, 이 개체관계도는 크게 표현하려는 대상을 개체, entity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개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원소를 우리는 attribute, 속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 이것을 우리는 relationship, 관계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시험은 중요한 게 뭐냐면 ER 다이어그램의 생김새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지금 외우지 마세요. 자, 지금 entity, 개체는 뭘로요? 사각형으로 표시한다. 예? 이 도형을 기억해요. 그래서 교수가 학생을 가리켜요. 예? 그러면 교수 엔티티, 학생 엔티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엔티티는 네모. 그 다음에 교수는 어떤 원소로 기억되느냐. 자, 교수는 교수 번호를 갖고 있고요. 교수도 교수 이름이 있겠죠. 그리고 교수는 어떤 과목을 가리키는지 담당 과목이 있겠죠. 예. 이런 모든 하나하나 엔티티를 구성하는 이런 요소, 원소, 이것을 우리는 애트리뷰트, 속성이라고 불러요. 자, 속성은 어떻게 표시한다? 타원으로 표시한다. 동그라미 타원. 예? 이거 뭐라고요? 애트리뷰트, 속성. 자, 그 다음에 엔티티와 엔티티 사이에 서로 얘네 두 개는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 바로 교수는 학생을 지도한다. 한 명의 교수는 여러 명의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1대 N의 관계가 만들어져요. 오케이? 예. 자, 이것을 우리는 관계라고 불러요. 관계는 마름모로 표시합니다.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애트리뷰트들 중에서도 각각의 속성들의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들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는 특정한 어떤 그 유일한 성격을 갖고 있는 애, 이걸 우리가 기본키라고 부르는데 교수 번호 밑줄 거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학번 있죠. 이런 애들 타원에 밑줄이 거져 있는 애들은 기본키 속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네모, 마름모, 타원, 타원의 밑줄 이거 암기 됐죠? 자, 그 다음에 논리적 데이터 모델의 종류는 계층적 데이터 모델은 뭐냐면 트리예요. 트리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구조.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모델은요. 망, 그래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복잡해요. 그 다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인데 얘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테이블. 테이블은 뭡니까? 사각형, 행과 열로 구성되는 표 형태. 이런 구조가 뭐라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우리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요.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바로 테이블로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자,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사원번호, 이름, 성별, 부서명이 나와요. 이들은 결국 뭐냐면 필드라고 불러요. 우리가 애트리뷰트, 속성, 필드. 그리고 이건 열이죠. 첫 번째 열은 사원번호가 있고요. 두 번째 열은 이름이 있고요. 그죠? 이들을 필드라고 불러요. 필드 이꼴 열 이꼴 속성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속성이 모두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보이죠? 이 네 개 열의 개수가 네 개입니다. 이 열의 개수를 모두 모아서 우리는 디그리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디그리. 그럼 디그리는 몇 개? 네 개.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안에 사원번호 안에는 각각의 데이터 001, 002, 003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름은 황재영, 손미란, 유지우 이렇게
하나의 필드가 가질 수 있는 이 데이터 값의 요 범위, 이것을 우리는 도메인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도메인. 그리고 이 각각의 도메인들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럼 들어가서 데이터가 어때요? 각 필드에 데이터가 들어가서 한 줄이 만들어지죠. 이 하나의 줄을 우리는 레코드 또는 행 또는 튜플. 뭐라고요? 튜플. 그럼 여러분 튜플이 모두 몇 개입니까? 모두 몇 개의 레코드? 하나, 둘, 셋. 그죠? 튜플의 개수가 3개입니다. 우리는 이 튜플의 개수를 카디넬리티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카디넬리티. 그럼 카디넬리티 몇 개? 3개. 오케이? 예,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시험에 심심치 않게 잘 나오는 거, 테이블의 특징. 테이블에 속한 튜플은, 여러분 이 튜플들은 똑같은, 완전 똑같은 레코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중복되지 않으며 순서의 제한은 없습니다. 001이 이 아랫줄에 와도 상관없다는 거죠. 테이블에서 이 필드의 순서, 이름 다음에 사원번호가 나오든 사원번호 다음에 이름이 나오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한 테이블에 필드 이름은 중복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원번호가 또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는요, 테이블에서 각각의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한 유일한 값을 갖는 필드 또는 필드의 집합을 우리는 키 이렇게 불러요. 네. 자, 이 키 중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키는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라고 불러요. 이 기본 키는요, 자, 여기 여러분 데이터를 보시면 각각의 애트리뷰트, 즉 필드들이 있고 해당 필드의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레코드를 다른 레코드와 구분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즉 다른 레코드와 뭔가 구별되는 그러한 필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기본 키 이렇게 불러요. 기본 키는 절대로 이걸 식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기본 키로 지정된 이 필드는요, 반드시 데이터 값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어 있다든가, 이 비어 있는 걸 우리가 널 이렇게 불러요. 널 값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요? 기본 키가. 이걸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규화. 우리 시험 되게 잘 나와요. 노멀리제이션. 정규화가 시험에 나오면 벌써 종속성,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면 됩니다. 즉 테이블 조작 시 이 애트리뷰트들, 바로 우리가 속성이죠. 이 애트리뷰트들 간의 종속성과 중복성의 문제로 인해서 데이터를 삽입한다든가 삭제를 한다든가 갱신을 할 때 예기치 못한 곤란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이상한데? 이상현상, 어노멀리라고 불러요. 됐죠? 요것도 시험에 나와요. 어노멀리. 이 이상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규화, 즉 노멀리제이션이라는 건 이러한 이상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의 중복성과 종속성을 배제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정규화 이렇게 부릅니다. 즉 정규화를 한다는 거는 너무 성격이 다른 각각의 애트리뷰트를 하나의 테이블로 무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이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성의 수가 적은 릴레이션, 즉 테이블로 하나의 테이블을 서로 연관성 있는 속성들로 이렇게 여러 개 테이블로 나누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정규화 이렇게 불러요. 이때 하나의 테이블을 여러 개의 테이블로 나누면은 이때 이 테이블을 구성하는 각각의 애트리뷰트 개수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는 4개 필드가 될 수도 있고 여기는 2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요거 알아두면 돼요. 따라서 그 정규화 작업이라는 거는 종속성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꼭 알아둬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이제 기출문제, 여기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를 요약을 했는데 이 빨간색 글씨 보이죠? 이 문제들은 뭐냐면은
최근 3년 이내 나왔으면서 올해 또 나왔던 문제를 말합니다. 아, 이게요. 네,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자, 다음 중 관계 데이터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아, 빨간색에 빨간색. 이거 정신이 또 없네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잉크색에서 제가 파랑으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모든 원자값들의 집합, 도메인이라고 한다. 맞습니까? 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릴레이션은 데이터들을 테이블, 표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맞고요. 속성들로 구성된 튜플 사이에는 순서가 있다 없다? 그렇죠. 이건 순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애트리뷰트는 널 값을 가질 수 없다. 기본 키면은 널 값을 가지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일반 애트리뷰트 필드들은요, 기본 키가 아니면 널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됐어요? 2번 다음 중 기본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모든 테이블에는 기본 키를 반드시 설정해야 된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XS에서는 필드를 하나만 갖고 기본 키를 만들기도 하지만 두 개의 필드를 묶어서 기본 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단일 필드 기본 키와 일련 번호 기본 키만 정의 가능하다. 그래서 단일 필드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를 갖고도 기본 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미 입력되어 있는 필드에 대해서도 기본 키로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여러분. 중복되지 않았거나 널 값이 아니면 기본 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둬야 돼요. 이 문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OLE 개체나 첨부 파일 형식의 필드에는 기본키 지정 못합니다. 자, 3번 다음 중 정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무조건 정규화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중복, 배제, 종속성, 배제. 한 테이블에 너무 많은 정보를 포함해서 발생하는 이상현상을 제거한다. 옳소. 정규화를 실행하면 모든 테이블의 필드수가 동일해져요? 아니죠. 하나의 테이블을 여러 개 테이블로 쪼개는 건 맞는데 이때 쪼갠다 그래서 필드수가 똑같은 건 아니라 그랬죠. 여기는 4개 필드, 여기는 2개. 이럴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2번이 바보 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여러 번 나왔고요. 정규화를 실행하면 테이블이 나뉘어져 최종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게 되죠. 정규화를 실행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데이터 중복의 최소화이다. 맞습니다. 4번 다음 중 ER 다이어그램 표기법의 기호와 의미가 바르게 연결된 거. 자, 이거 알아두라 그랬죠. 자, 속성은 타원이죠. 네. 사각형은 엔티티, 마른 모는 관계. 맞네요. 2번이네. 타원은요, 속성. 밑줄 타원은요, 기본키. 그쵸? 네, 5번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거.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무결성을 유지한다, 보안을 보장한다. 종속성 아니라니까요. 답 4번. 6번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 제가 1번, 2번 빨간색 이렇게 색상을 표시했는데 이거는 문제는 달라도 이 지문이 여러 번 나왔다는 걸 말합니다. 도메인은 하나의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원자값의 집합이다. 벌써 외웠겠는데요? 예.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들은 모두 상이하며 다르며 튜플 사이의 순서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얘는 있다고 했으니까 뭐예요? 너가 답이구나. 옳지 않아. 그죠? 튜플의 수를 뭐라고 불러요? 카디널리티. 애트리뷰트의 수를 디그리를 한다. 맞아요. 설명드렸어요. 애트리뷰트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이며 파일 구조상의 데이터 필드에 해당합니다. 필드 이꼴 애트리뷰트 이꼴 열. 그죠? 7번 다음 중 데이터를 입력 또는 삭제 시 이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기 위한 기술을 의미하는 용어 뭐라고 불러요? 이상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 뭐라고요? 정규화. 노멀리제이션. 8번 다음 중 데이터 보안 및 회복, 무결성, 병행, 수행, 제어 등을 정의하는 데이터베이스 언어. 데이터베이스 언어 3가지. 데이터 정의어, 데이터 조작어, 데이터 제어어. 그쵸?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데이터 관리를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언어. 벌써 보안, 회복 나오면 이런 심각한 말이 나오면 뭐라 그랬죠? 데이터 제어어, DCR.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때요? 정말 아주 빠르게, 물론 10분은 넘었습니다만, 자, 요약 정리를 끝냈어요. 어때요? 좀 감이 오나요? 그럼 지금 풀었던 기출문제를 제가 풀면 좀 뭔가
있을까요? 그럼요, 여러분. 여러분이 시험 보는 그 어느 시점에 분명히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함께 풀었던 이 문제 분명히 나옵니다. 꼭 알아두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기대 만발 해주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생유.